중요한 건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정치권에서 해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우리 경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서 규제보다는 항상 밀어주는 게 되게 강해요. 다 해봐? 근데 요거는 안 돼가 그들 국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 돼? 근데 요것만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이 고비를 잘못 놓치고 나면 키우면 못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잘 해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업만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삼성, SK 등의 이 대기업들이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경제가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졌다.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나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지금 반도체 혈안이 돼 있어요. 일본이 원래 의사결정이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반도체 한다고 수십 조를 그냥 보조금을 주는 이 정책을 진짜 전광석화처럼 발표할 정도로 내가 맞는 일본이 맞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법이 몇 년간 지금 표류가 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냐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10개를 만들면 그중에 5개 이상,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분량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거 가지고는 얘네가 수치 타산이 안 맞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다 대줘요. 너네 손해나지 않게 해줄 테니까 다 해주고 또 하나는 그 분량 안 난 몇 개 안 되는 걸 기업들이 사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또 많이 줘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칩스법이라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지으면 내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줄게. 잘 보시면 각국이 이 반도체라는 산업 또는 아니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전략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게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국도 전체적으로 다 싸워요. 여야가 안 싸우는 국가가 없는데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이걸 시행을 해주고 싸울 땐 싸우더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정치권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보면 참고로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경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도 이게 굉장히 후손인 것 같고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에 몰두하시다 보니 물론 그 일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쪽 중심으로 가 있으면 정말 해야 될 걸 정말 제대로 아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국감이나 이런 거 보면 질문 이런 거 내용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우리 경제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 이런 기업이 살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뭔가 이분들의 문제가 뭔지, 그쵸? 우리 경제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끙끙거려서 고민을 하고 저런 얘기가 있대. 이게 누가 해야 될 건가? 그럼 정치권에서 해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부터 먼저 건 많이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이나 미국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는 규제보다는 항상 밀어주는 게 되게 강해요. 다 해봐? 근데 요거는 안 돼가 그들 국가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안 돼? 근데 요것만 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한국이 그래요. 일단 공무원분들을 나서가지고 법부터 만들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법이 없어요. 일단은 다 해봤더니 이런 거 문제가 있네. 그럼 요것만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할 땐 일단은 지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발판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기업들이 이런 성명을 발표한 건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환경이 우리는 수출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 수출할 때는 해외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사실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자기들 실력도 있지만 뒤에서 쭉쭉 밀어주는 역할도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제가 볼 땐 많이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 고비를 잘못 놓치고 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플 때 처음에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시간도 빨리 걸리고 큰 수술 안 해도 되지만 키우면 더 많은 비용을 들고 중요한 건 못 고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들도 보면 그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왜 해외 기업,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 우리가 알던 그 소니가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 옛날엔 정말 세계 1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 기업에 대해서 좀 아쉽죠. 그렇죠? 와, 저런 훌륭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의 기로에 서 있어요. 뭔가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해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기업만의 힘만으로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 하나만 해도 지금 반도체법이나 이런 것도 지금 자꾸 계류가 되어 있는 게 그들 도와주면 부자를 왜 도와주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그게 우리 일자리라는 생각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재벌만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겠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다 좋아질 거고 그 직원들과 연계돼서 먹고 사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좀 더 크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은 부자다 좀 어렵다 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대기업 일자리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이분들이 잘 될 때 거기에 대한 잘된 몫을 국민하고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뭐 주주가치 환원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너무 이익 낸 거를 대주주만 이렇게 편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많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말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90점 이상을 받을 정도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이나 경제평가기관들이 뭐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급으로 부른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뉴스를 봤는데 어떻게 외국에서 평가하는 건 좀 다른 건가요? 굳이 뭐 외국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이 잘했느냐? 그건 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누가 잘했다 안 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각의 정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각각의 정책들이 너무 양극단으로 치닫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 뽑아놓고 하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 단계는 또 바뀌어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건 뭐냐면 현재 정권도 지난 정권도 분명히 잘한 게 있어요. 그렇죠? 못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 때 이런 거 되게 잘한 것 같으면 그건 계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못한 게 있어도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뭐 전 정권에서 태양광을 많이 했다 쳐요. 그럼 태양광도 어차피 새로운 발전원인데 제가 볼 때 호남 쪽에서는 그 발전원을 쓸 수 있는 전력을 쓸 수 있는 공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여기서 전력이 많이 생산돼 여기 남으니까 그 전력을 송배전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쪽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 정부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권이 어떤 식이냐면 현 정권도 전 정권도 다 마찬가지인 게 지난 정권에 했던 거 다 엎어버려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세계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일하고 싶잖아요. 국가 잘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시켰으니까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다음 정권에서 이걸 엎어버리고 적폐로 몰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양정권에 뭐 지금 잘했다 못했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전 정권에서 잘하는 게 있으면 이거 끌고 가자. 적폐로 몰 게 아니라 이거 개성시켜서 이거 잘 활용해보자 라는 거고 또 현재 윤 대통령 계신데 또 다음 대통령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도 또 윤 대통령께서 잘한 게 있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자 이거죠. 그렇게 하고 못한 것만 보완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면 국가가 망가져요. 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실제 이분들도 어차피 5년 뒤인데 라고 해서 지금부터 일을 안 하겠죠. 어차피 하면 내가 적폐로 몰릴 거니까. 그건 공무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이분들도 하시고 싶은데 아니 전 정권 보니까 그거 있다고 새 정권에서는 적폐로 몰고 또 그전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13명의 행정고시를 붙어서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누가 잘했냐 안 했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전 정권에서도 본인들이 제일 잘했다고 했어요. 현 정권에도 그 얘기 할 거고 그냥 이건 그냥 들으시고 중요한 건 이분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려면 전 정권에 했든 현 정권에 했든 잘한 거는 이어받아서 연속성을 가지게 하자. 그리고 그게 비록 어느 정도 했는 건데 그게 또 쓸모가 있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더 쓸모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공무원분들도 당신들께서 했던 거에 대한 보람을 갖고 야 내가 이동을 해왔었으니까 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뭐 서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제 인터뷰 때도 그렇고 방송에 출연하셔서도 말씀 주시는 게 요 부분 정도는 관심 가집시다. 요거는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개인들이 계속 경제에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세상에 온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집값이나 이런 걸 볼 때 뭔가 내가 가진 월급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부끼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왔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재테크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는 걸 안 할 수 없는 세상에 온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제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체제의 변화예요. 체제의 변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치가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국가고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지역이 미국과 유럽과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이잖아요. 이들 국가가 뭘로 먹고 살지 하는 그 변화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내가 그동안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다시 내수로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수가 중심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 미중 갈등 때문에 뭐 반도체 칩스법 IRA를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 국가로 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에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럼 그 변화가 나한테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쓰는 것도 내가 하고 내가 생산도 내가 할게.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또 전 세계에서 야 니네 나 때문에 무역 흑자 많이 내더라? 니네 무역 흑자 줄여.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하면 미국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투자할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해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제3자가 돼서 떨어져서 그렇죠. 보는 예. 거네요. 왜냐하면 성장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차피 성장률은 떨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성장률이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양극화가 돼서 좋은 지역은 더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지역은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좋아지는 쪽에 뭔가 투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 예를 들어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시장에서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서민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장사를 하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분들인데 여기선 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해서 하는 어떤 아이디어들도 생긴다던가. 그래서 뭐 환율의 방향이 어떻다, 금리 방향이 어떻다 너무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분들이 그 방향을 맞춘다라는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경제 구조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항상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이게 줄문이 굉장히 부정적인 톤이라서 그렇긴 한데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경제는 항상 부정적이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서 너무 경제학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교수님만큼 경제를 알 리도 없을 거고 교수님들이라고 또 현실을 다 알지는 못할 거고 그 측면에서 내가 지금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토대로 해서 실제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면 될까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